김 부장님 안으로 들어오시죠.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너무나 친절했다. 그 친절함이 오히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김현수는 28년을 다닌 회사 복도를 걸으면서 이상하게도 자신의 발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마치 다른 사람의 발걸음 같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건 부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명예퇴직 패키지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명예퇴직. 그럴싸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현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명예가 아니라 퇴출이라는 것을. 55년을 살면서 28년을 이 회사에 바쳤다.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살. 주말에도 골프 접대를 나가고 명절에도 거래처에 선물을 돌렸다. 아내와의 결혼 기념일도 아이들의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나한테 남은 게 뭐지? 회사를 나와 지하철을 탔다.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다. 현수는 문득 궁금해졌다.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저 젊은 남자는 꿈이 있을까? 저 여자는 행복할까?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부터 그저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밥을 같이 먹어도 대화는 없었다. 오늘 회식이야? 응. 그게 전부였다. 20살 때 만나 뜨겁게 사랑했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갔을까? 아니, 애초에 사랑이었을까? 핸드폰을 켰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말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대신 인터넷을 열고 검색창에 혼자 가는 여행을 쳤다. 화면에 뜨는 바다 사진들을 보다가 현수는 충동적으로 결정했다. 그래, 혼자 떠나보자.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날 저녁 현수는 아내에게 짧은 메시지만 남겼다. 며칠 혼자 다녀올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어쩌면 아내도 그의 부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 생각이 현수를 더 슬프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간단한 짐을 싸서 동해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28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기차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55세. 이제 반백의 머리, 깊게 패인 주름. 그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낯선 감정. 이 사람이 정말 나일까? 만약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는 뭘 하고 싶을까? 대답은 없었다. 현수는 그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었다. 평생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현수는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다. 적어도 뭔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으니까. 숙소에 짐을 풀고 나와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현수는 파도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려. 이제 뭘 해야 하나? 정말 모르겠어. 윤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신을 바라봤다. 48세. 거울 속 여자는 누구일까? 26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22에 결혼했다. 부모님이 좋다고 했고 주변에서 다들 좋은 집안이라고 했다.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혼했다. 사랑? 그때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다. 그저 결혼하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오는 거라고 생각했다. 26년이 지났다. 사랑은 오지 않았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고 폭력을 쓰지도 않았다.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넣어줬고 아이들 교육비도 아낌없이 댔다. 명절에는 친정의 용돈을 챙겨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서연은 식탁에 앉아 혼자 커피를 마셨다.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어 기숙사에 들어갔고 남편은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왔다. 집은 너무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서연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누구지? 아내? 엄마? 그게 전부인가? 결혼하고 1년 만에 처자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2년 뒤에 둘째가 왔다. 20대는 온통 육아로 보냈다. 30대는 아이들 학원 보내고 도시락 싸고 학교 행사 참석하며 보냈다. 40대가 되자 아이들은 더 이상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엄마 간섭하지 마. 내 인생이야. 딸이 던진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맞는 말이었다. 딸의 인생은 딸의 것이었다. 그럼 나는? 내 인생은?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이 옆에 누워 있었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멀었다. 언제부터인가 손을 잡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졌다. 이게 결혼인가? 이게 사랑인가?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는 비슷했다. 남편 험담, 아이들 자랑, 시댁 불만. 그게 전부였다. 서연은 문득 궁금해졌다. 나는 정말 사랑을 해본 적이 있을까? 가슴이 뛰고 손끝이 떨리고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랑 말이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들어왔다. 술에 취해 있었다. 남편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우며 중얼거렸다. 당신, 행복해?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행복? 불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행복한가? 그것도 아니었다. 그저 살고 있을 뿐이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서연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 어쩌면 남편도 대답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며칠 뒤 서연은 결심했다. 혼자 여행을 가기로. 2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로.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래, 다녀와.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말만 있었다. 왜 가냐는 질문도 보고 싶을 것 같다는 말도 없었다. 서연은 슬펐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기차를 타고 동해로 향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서연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적었다. 나는 누구인가? 윤서연은 누구인가? 48년을 살았는데 나는 나를 모른다. 이번 여행에서 나를 찾고 싶다. 진짜 나를. 바다가 보이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냄새가 났다. 자유의 냄새 같았다. 이곳에서 나는 그저 윤서연일 뿐이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연은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파도가 그녀를 맞이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라는 이름의 카페는 정말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었다. 현수는 오후 3시쯤 그곳에 들어섰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반복되는 움직임. 그 움직임이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켰다. 현수는 핸드폰을 꺼내 들여다봤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는 여전히 없었다. 회사 동료들의 단톡방에서는 누군가의 승진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현수는 그 단톡방을 나갔다.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구나.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현수는 무심코 그쪽을 봤다가 순간 시선을 뗄 수 없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부가 하했다. 마치 도자기처럼 맑고 투명한 피부. 햇빛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듯한 그런 피부였다. 여자는 단정하고 세련된 단발머리에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검은색 머리카락이 빛을 받아 윤기가 흘렀다. 얼굴 옆선이 부드럽게 곡선을 그렸다. 턱선이 갸름하고 우아했다.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 위에 카디건을 걸친 여자의 몸매가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블라우스를 은은하게 밀어내고 있었고 허리는 가늘었다. 키는 163cm 정도. 날씬하지만 여성스러운 곡선이 살아있는 몸매였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슬픈 분위기가 감돌았다. 여자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책을 한 권 들고 현수가 앉은 곳에서 2 테이블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현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왜 이러지? 그냥 여자를 봤을 뿐인데.
하지만 그 여자에게서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외로움? 그래,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마치 현수 자신이 품고 있는 그 감정과 같은. 현수는 다시 바다를 보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여자 쪽으로 시선이 갔다. 창가에 앉은 그녀의 옆모습이 보였다. 햇빛이 그녀의 하얀 피부를 비추고 있었다.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만들었다. 정말 아름답다. 현수는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다. 이 30대의 화려한 아름다움은 아니었다. 하지만 세월이 만들어낸 성숙한 여성미가 있었다. 그 아름다움 속에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내가 왜 남의 표정에 신경을 쓰고 있지?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커피를 마셨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여자가 일어서다가 가방이 테이블 모서리에 걸려 넘어졌다. 가방 안에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아! 여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현수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그녀 쪽으로 갔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둘은 함께 바닥에 무릎을 꿇고 물건들을 주었다. 지갑, 핸드폰, 립스틱, 손수건, 그리고 작은 공책 한 권. 현수가 공책을 집어 올리는 순간 펼쳐진 페이지의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누구인가? 윤서연은 누구인가? 현수는 재빨리 공책을 접어 그녀에게 건넸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읽은 문장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도 똑같이 묻고 있던 질문이었다. 여자가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망하네요. 아니에요. 저도 자주 그러니까요. 둘은 일어섰다. 그리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현수는 자리로 돌아가려다가 문득 말을 걸고 싶어졌다. 이유는 몰랐다. 그저 이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저기, 혹시 혼자 여행 오신 건가요? 여자가 놀란 듯 현수를 봤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도요? 저도 혼자예요. 처음인데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수의 솔직한 대답에 여자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묘하게 슬퍼 보였다. 저도 그래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혼자 나온 게. 앉으시겠어요? 괜찮으시다면. 이야기 좀 나누면 어떨까 해서요.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지네요. 여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현수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저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윤서연이요. 악수를 나눴다. 여자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현수는 그 온기가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 서연 씨는 여행이 처음이라고 하셨죠? 네. 결혼하고 26년 만에 처음 혼자 나왔어요. 서연이 말하고 나서 왜 이런 말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현수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감이 갔다. 저도 비슷해요. 28년 다닌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유받았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여기 왔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마치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신호 같은 것. 커피 식었네요. 제가 새로 주문할게요. 뭐 드시겠어요? 저는 카페라테요. 현수가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하는 동안 서연은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처음 만난 사람인데. 커피가 나왔고 둘은 다시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저기 노을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네요. 서연이 말했다. 현수도 고개를 돌려 노을을 봤다. 정말 아름다웠다. 그런데 현수는 노을보다 서연의 옆모습이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의 얼굴에 주황빛이 비치고 있었다. 서연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현수가 물었다. 서연이 놀란 듯 현수를 봤다. 네? 내일요? 이 동네 구경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혼자 다니는 것보다 둘이 다니는 게 덜 외로울 것 같아서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 안에 뭔가가 좋아라고 말하고 있었다. 좋아요.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 10시에 여기서 만나시죠. 네, 그럼 내일 뵐게요. 서연이 일어섰다. 현수도 일어나 그녀를 배웅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면서 현수는 생각했다. 이 떨림은 뭐지?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거지? 그날 밤 현수와 서연은 각자의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일이 기다려진다. 다음 날 아침 10시. 현수는 카페 앞에 일찍 도착했다. 시계를 보니 9시 45분이었다. 15분이나 일찍 온 것이다. 현수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내가 왜 이렇게 설레는 거지? 50이 넘은 나이에. 정확히 10시에 서연이 나타났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이었다. 현수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하고 뛰었다. 안녕하세요, 현수 씨.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바닷가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였다. 아침 햇살이 반짝였고 바람은 상쾌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바다 이야기, 마을 이야기. 하지만 점점 대화는 깊어졌다. 현수 씨는 희망퇴직 제안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서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현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분노였어요. 28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거구나 하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분노보다 더 큰 게 공허함이더라고요. 현수는 멈춰서서 바다를 봤다. 서연도 그의 옆에 섰다. 공허함이요? 네. 회사를 잃은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나는 28년 동안 회사원 김현수였어요. 그런데 회사가 없으면 나는 누구죠? 그냥 김현수? 김현수는 누구인데? 서연은 현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서연 씨도요? 네. 저는 26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서 이제 엄마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남편은 원래부터 저를 필요로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현수는 서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서연이 작게 울먹였다. 현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가볍게 위로하듯이. 서연 씨. 그 순간 서연은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에 눈물이 터져버렸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미안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현수는 서연을 부드럽게 안았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남자에게 안기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현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현수는 그저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이 온기는 뭐지? 왜 이렇게 따뜻하지? 왜 이렇게 편안하지? 서연이 진정되자 둘은 근처 벤치에 앉았다. 서연이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쓸쓸히 웃었다. 정말 민망하네요. 첫 데이트에서 우는 여자라니. 데이트.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현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현수를 똑바로 봤다. 그녀의 눈빛이 떨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현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뭐지?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떨림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 순간 세상에는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다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눈빛만이 남았다. 서연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떨리는 손으로. 현수는 그 손을 잡았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현수 씨, 이거 이상한 거 아니죠? 우리 어제 만났는데. 이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오래 알던 사람 같을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둘은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해물찜을 시키고 마주 앉았다.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결혼 생활은 어땠어요?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나요? 현수의 질문에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글쎄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했으니까. 22이었어요. 부모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고 저도 그냥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나요?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그런데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화도 교감도 스킨십도.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20대를 육아로 보냈어요. 30대도 육아였고 40대가 되니까 아이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내 인생은 어디로 갔나? 현수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이 놀라 현수를 봤다.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 진심 어린 위로에 서연의 눈가가 또 붉어졌다. 현수 씨는요? 결혼 생활은 어땠어요? 현수는 한숨을 길게 쉬었다. 저도 비슷해요. 아내와는 언제부터 멀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회사 일에 바빠서 집에 신경을 못 썼죠. 아이들 생일도 못 챙기고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아내도 저에게 무관심해졌어요. 외로우셨겠어요. 외로웠죠. 회사에서도 외롭고 집에서도 외로웠어요.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어요. 둘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꽉 잡았다. 손을 통해 서로의 온기가 위로가 이해가 전해졌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 말하지 않아도 알아줘. 식사를 마치고 나와 다시 바닷가를 걸었다.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다. 55세와 48세 중년의 남녀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오래된 부부로 보일까 아니면 새로운 연인으로 보일까. 오후 햇살이 따스했다. 현수는 서연의 손을 잡은 채 생각했다. 이 손을 놓고 싶지 않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해변을 걷다가 작은 포토존을 발견했다. 하트 모양의 조형물이 있었다. 사진 찍을까요? 현수가 물었다. 서연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조금 떨어져 섰다가 사진 찍는 사람이 더 붙으세요. 라고 하자 현수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서연의 몸이 살짝 떨렸다. 현수의 팔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다. 이 느낌. 이게 설렘인가. 사진을 찍고 나서 현수가 팔을 빼려 하자 서연이 작게 말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현수는 대답 대신 서연을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해질녘이 되어 마을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나서 현수가 제안했다. 노래방 가볼까요? 저기 작은 노래방이 보이네요. 노래방이요? 저 노래 못하는데. 저도 못해요.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요. 서연이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래방은 작고 아늑했다. 둘만의 공간. 현수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못 불러도 웃지 마세요. 현수가 부른 노래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다. 서정적인 멜로디가 흘렀다.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간 지도 벌써 오래 광화문 내거리 차가운 바람에 날려.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노래를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다. 가사가 가슴에 와닿았다. 노래가 끝나고 서연이 박수를 쳤다. 좋았어요. 진짜. 이제 서연 씨 차례예요. 서연은 부끄러워하며 곡을 검색했다. 그리고 선택한 노래는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이었다. 사랑했지만 이젠 헤어져야 할 사람 사랑했지만 이젠 잊어야 할 사람. 서연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애절했다. 현수는 그 노래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서연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외로움을. 노래가 끝나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현수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왜 이럴까요? 노래 하나에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현수가 서연을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조심스럽지 않았다. 꽉 안아주고 싶었다. 서연도 현수의 품에 안겼다. 현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이 품이 왜 이렇게 편할까? 왜 이렇게 따뜻할까?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서연이 얼굴을 들었다. 둘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다. 눈과 눈이 마주쳤다. 호흡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현수의 시선이 서연의 입술로 내려갔다. 서연도 현수의 입술을 봤다. 둘 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키스하고 싶다. 이 사람과. 하지만 현수는 참았다. 너무 급하면 안 될 것 같았다. 대신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긴 키스였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마에 느껴지는 현수의 입술.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서연 씨, 나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어제 만났는데.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서연이 현수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현수의 뺨에 입을 맞췄다. 짧지만 떨리는 키스였다. 현수는 눈을 감았다. 이게 사랑인가? 55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랑인가? 둘은 다시 곡을 틀었다. 이번에는 듀엣곡. 성시경과 아이유의 너였다면이었다. 너였다면 하는 그런 마음 너였다면 어땠을까? 마이크를 나눠잡고 노래를 불렀다. 서로를 바라보며. 가사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이야기 같았다. 만약 당신을 먼저 만났더라면. 만약 우리가 젊었을 때 만났더라면.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난 게 감사했다. 늦었지만 이 사람을 만난 것만으로도. 노래가 끝나고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현수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 씨,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네. 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오늘 밤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서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현수의 눈빛이 진지했다. 저도 그래요. 현수 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현수가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서연은 알았다. 현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함께 있어요. 오늘 밤. 서연의 말에 현수의 눈이 커졌다. 정말 괜찮겠어요? 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서연의 눈빛이 확고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이었다. 노래방을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손은 뜨거웠다. 서로의 손을 꽉 잡고 걸었다. 호텔로 갈까요? 현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호텔 로비는 조용했다. 현수가 체크인을 하는 동안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결혼한 몸으로.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이렇게 떨리는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달빛이 파도 위에 반짝였다. 둘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다. 손을 잡은 채로.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연 씨. 현수가 서연을 돌려 세웠다. 얼굴과 얼굴이 마주 보였다. 현수의 손이 떨리며 서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당신이 너무 소중해요. 어제 만났는데 벌써 이렇게 소중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현수 씨가 너무 소중해요. 현수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서연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마치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처럼. 하지만 곧 키스는 깊어졌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그동안 숨겨왔던 외로움이
모두 이 키스 안에 녹아들었다. 키스를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빛이 뜨거웠다. 서연 씨, 정말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요. 아니요. 멈추고 싶지 않아요.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서연이 먼저 현수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현수도 조심스럽게 서연의 옷을 벗겼다. 옷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서로의 상처도 벗겨지는 것 같았다. 회사에서 받은 상처, 결혼에서 받은 상처, 인생에서 받은 모든 상처들이 침대에 함께 누웠다. 현수가 서연의 몸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마치 귀한 보석을 만지듯이. 서연은 현수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의 등에서 28년간 쌓인 피로가 느껴졌다. 아파요? 서연이 물었다. 현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치유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사랑을 나눴다. 급하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느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만남이 아니었다. 영혼과 영혼의 교감이었다. 외로웠던 두 영혼이 마침내 서로를 찾은 것이었다. 현수 씨, 사랑해요. 서연이 처음으로 말했다. 결혼한 이후 남편에게 한 번도 진심으로 하지 못했던 그 말을. 나도 사랑해요, 서연 씨. 정말. 사랑해요. 현수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살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었다. 클라이맥스의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다. 마치 영원히 놓지 않겠다는 듯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둘뿐이었다. 사랑이 끝나고 둘은 땀에 젖은 채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틀 전에 만났는데. 서연이 말했다. 현수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사랑이라면. 서연이 현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현수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 현수 씨, 이게 꿈이면 어떡하죠? 깨고 싶지 않아요. 꿈이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현수가 서연을 더 꽉 안았다. 서연도 현수를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다. 달빛이 방 안을 비췄다. 현수와 서연은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이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다. 서연이 먼저 눈을 떴다. 옆에 현수가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서연은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이 사람을 사랑한다. 진심으로. 서연이 조심스럽게 현수의 뺨을 쓰다듬었다. 현수가 눈을 떴다. 그리고 서연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잘 잤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둘은 침대에 누운 채로 서로를 바라봤다. 현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어젯밤.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전혀.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현수가 서연의 이마에 키스했다. 나도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서.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현수에게는 아내가 있고 서연에게는 남편이 있다. 아이들도 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으며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수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당신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현실의 무게. 호텔 로비로 내려와 체크아웃을 했다. 밖으로 나오자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다. 카페로 갔다.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다. 서연 씨. 네, 현수 씨. 우리 연락하고 지낼 수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안 될 것 같아요. 연락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현수도 알고 있었다. 맞는 말이라는 것을.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요, 현수 씨. 서연이 현수의 손을 꽉 잡았다. 이 만남을 잊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용기요? 네. 제 삶을 다시 찾을 용기. 저는 앞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윤서연으로서. 현수가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공허했던 그 눈빛에 이제는 희망이 가득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현수 씨도요.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회사가 당신의 전부가 아니에요. 55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현수가 서연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둘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다. 이제 가봐야겠죠? 서연이 먼저 말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를 나와 역으로 걸어갔다. 서로 다른 방향의 기차를 타야 했다. 현수는 서울로, 서연은 부산으로. 플랫폼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건강하세요, 서연 씨. 현수 씨도요. 꼭 행복하세요. 현수가 서연을 마지막으로 꽉 안았다. 서연도 현수를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사랑했어요. 서연이 작게 속삭였다. 과거형으로. 나도 사랑했어요. 현수도 과거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은 과거형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기차가 들어왔다. 서연이 먼저 기차에 올랐다. 창가에 앉아 현수를 봤다. 현수도 플랫폼에서 서연을 봤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이 손을 흔들었다. 현수도 손을 흔들었다. 기차가 점점 멀어졌다. 서연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현수는 플랫폼에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을 만나서. 6개월 후, 현수는 작은 서점을 열었다. 평생의 꿈이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차린 서점.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현수는 행복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내와는 이혼했다. 서로 합의하에. 아내도 어쩌면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둘 다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 것이다. 서점에 손님이 들어왔다. 현수가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그 손님을 보는 순간 현수의 시간이 멈췄다. 서연이었다. 현수 씨, 서연 씨.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서연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저도 결단을 내렸어요. 현수가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함께 시작해도 될까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에는 진짜로 사랑하면서. 두 사람은 포옹했다. 서점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하고 희망적인 햇살이었다.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진정한 사랑의 시작. 진정한 인생의 시작.